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판덩의 인생의 저력입니다. 6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판덩 독서의 창립자가 쓴 책인데요. 무려 2000년 전 맹자의 지혜를 가져와서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줍니다.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?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? 승진해야지,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, 남들한테 인정받아야지, 이런 외부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달려가잖아요. 근데 막상 그걸 이루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텅 빈 것 같고 공허할 때가 많죠. 왜냐하면요, 결국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는 진짜 내면의 안정감을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말하자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땅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셈이에요.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. 진짜 단단한 삶은 바깥에서 뭔가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요.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. 이 책에서는 이걸 저력이라고 부릅니다. 옛날에 맹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자기 마음을 끝까지 파고들면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의 뜻까지 알게 된다. 결국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궁금하잖아요. 그 저력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? 이 책은 아주 친절하게도 맹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딱 제시해 줍니다. 이 세 가지 기둥만 잘 세우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나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줄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바로 내면 다지기입니다. 이건 진짜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. 보통 부끄러움은 피하고 싶은 감정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남보다 못났다고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, 그걸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딱 마주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발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맹자가 이렇게 물었대요. 남보다 못한 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하고 같아질 수 있겠는가? 이건 저자인 판덩이의 실제 경험담인데요. 방송국 신입 시절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대화에 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. 그 창피함이 너무 커서 그때부터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. 결국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그 부끄러움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. 내면을 잘 다졌다면 그 다음은 바로 세상과 관계 맺기입니다. 앞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깥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타이밍을 잘 만나는 것만 못하다. 성공이라는 건요,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를 딱 잡았을 때 이뤄진다는 거죠. 책에 나오는 한 쇼핑센터 사장님 이야기가 딱 이 경우인데요. 이분이 재고철이라는 정부 공문 한 줄에서 엄청난 사업 기회를 본 거예요.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을 열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. 이게 바로 때를 읽는 지혜, 타이밍을 잡는 능력인 겁니다. 세상과 잘 지내는 또 다른 핵심 기술이 바로 지연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.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하잖아요. 맹자는 네 가지 말 유형만 잘 살펴봐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. 한쪽에 너무 치우친 말, 현실보다 막 부풀려서 하는 과장된 말, 또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말, 그리고 슬쩍 책임을 피하려는 말, 이 네 가지 말 속에 그 사람이 뭘 숨기고 싶어 하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까요? 직장 상사가 그거 좋은 생각인데? 라고 말은 하는데 눈빛은 막 싸늘한 거예요. 그럼 어떨까요? 입으로는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감히 내 체면을 깎아? 하는 불쾌감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이처럼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같이 봐야 진짜 속망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내면도 단단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생겼어요. 그럼 끝일까요? 아니죠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. 바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한 의지입니다. 진짜 의미 있는 결과는요,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만 나타납니다. 물이 99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. 그러다 딱 100도가 되는 그 순간 끓기 시작하죠.
바로 이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. 맹자가 그랬어요. 활활 타는 불을 물 한 잔으로 끄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고요. 어설픈 노력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인생의 빌런이 두 종류가 있대요. 바로 자포자와 자기자입니다. 자포자는 에이, 도덕이 다 뭐야, 그냥 내 맘대로 살래 하면서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이고요. 자기자는 난 어차피 안 돼 하면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.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 아니야 하고 딱 거부하는 게 성장의 첫걸음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? 맹자는 진짱한 고수는 자기가 배운 걸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만 쓰지 않는다고 말해요. 진짜 만족감은 내 능력을 생존을 넘어서서 뭔가 더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쓸 때 찾아온다는 거죠.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판덩독서라는 회사의 기술팀장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. 이분이 원래 엄청 연봉이 높은 게임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. 나중에 내 아이가 아빠가 만든 게임을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?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결국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사회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그 소명감에서 오는 만족을 택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세 개의 기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마침내 이 책이 말하는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그게 바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호연지기입니다. 내면을 다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궁극의 아우라 같은 거죠.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그렇다고 막 잘난 척하지도 않는 그런 단단하고 평온한 상태.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아주 멋진 기운. 이게 바로 인생의 저력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입니다. 이 비유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원이 있는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잖아요? 우리 내면의 저력을 키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. 한 번 쓰고 마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만의 샘을 파는 거죠. 결국 맹자의 지혜와 이 책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. 너는 부족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네 안에는 이미 엄청난 힘이 있어. 그걸 발견하고 키우기만 하면 돼.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죠. 그 저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당장 여러분의 그 인생의 저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딱 한 가지만 정해본다면 그게 뭘까요? 이 질문 하나만 오늘 하루 가슴에 품고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?